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산소 포화도 94.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저희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예. 이제 94% 미만이 되면 이제 좀 위중 아. 위중까지는 아니어도 중등도 이상의 예. 좀 문제가 있겠다. 좀 폐렴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보통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여간 뭔가 코로나19로 인한 증상이 조금 심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각했다. 그러니까 아까 약간 말씀하신 위증은 아닌데 예. 보통 이제 산소를 2리터 정도 하면 저희가 이제 중등도 아, 정도로 파악하고요. 근데 이제 고유량 산소라고 산소를 좀 고농도로 하게 되면 이제 중증으로 분류를 하는데 중증하고 중등증의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많이 아픈가요? 어떻습니까? 그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예. 고열이 나기 때문에 전신에 이제 근육통이나 이런 걸 호소하는 거고요. 또 94% 정도가 예. 되면 조금씩 이제 호흡곤란을 느끼거나 말을 할 때 이제 말이 좀 끊기는 정도가 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에 따른 두려운 상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 호흡곤란 같은 것 때문에. 예, 그렇죠. 호흡곤란 때문에 좀 약간 좀 이제 공포감을 갖는 분들도 사실 저 정도면 생기는데 예. 본인이 숨 찬 거를 느껴본 적이 없는데 숨 찬 걸 처음 느껴보게 되면 좀 공포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나이로겠죠. 74세인데 네. 이 정도면 고위험군이죠. 그 나이에 어떤 사망률이 얼마나 됩니까? 미국 통계. 그러니까 미국 통계는 한 4% 정도 되는데요. 이게 이제 비만이 없는 건강한 예. 70대여도 한 4% 정도 된다고 그러고 비만까지 있으면 거의 2배, 3배 정도 늘어난다 그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70대는 한 7% 정도 내외 사망률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코 낮은 예, 낮은 수치가 숫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 1%만 넘어도 저희가 의료적으로 상당히 높다고 말하고요. 예. 5%가 넘으면 상당히 이제 높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낮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비만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 비만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그렇죠. 한 110kg 된다 그랬기 때문에 비만 지수로 한 30 정도가 예. 넘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많은 그런 측면들 때문에 상당히 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높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고위험군에 속하긴 합니다. 아주 고위험군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발표에 따르면 내일이면 태어난다 그러면 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 아닌가요? 예, 어떻습니까? 좀 빠르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예. 한데요. 근데 내일 가능할까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렇습니까? 예. 전문가로 보시기에 너무 빠르다 이런 예,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소농도 94% 떨어진 적도 있고 아마 예. 그 정도면 폐렴이 일부 발생했었을 거거든요. 예. 그리고 투여됐던 약을 보더라도 거의 이제 중증에 준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뭐 덱사메타존도 그렇고 렘데시비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항체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 다 중증 환자를 위해서 예. 투여를 하는 약들인데 이런 게 투여가 된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조금 폐렴이나 이런 것도 발생했을 거고 일시적으로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여쭤볼 게 좀 몇 개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약을 네. 경증에는 투입을 안 하는 거죠, 원래? 그건 경증에 투입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경증은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예. 이 약들 자체가 이제 처음 이제 연구 대상이고 이러다 보니까 예. 현재까지는 주로 중증 환자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경증 환자 사용에 대해서도 연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연구가 마쳐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중증에 투여한 건지 아니면 예. 이게 대통령이라는 VIP다 보니까 빨리 치료하려고 조금 투입했는- 치료제를 좀 과하게 좀 빨리 쓴 게 아닌가 이 둘 중에 예. 하나일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걸 잠깐 들어보면 이 치료 속도가 너무 빠른 걸로 추정된다 그러셨는데요. 네. 내일 퇴원한다고 해서 완치라고 보기엔 굉장히 그건 거의 어려운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보통은 예. 최소 우리나라 이제 퇴원 기준을 보더라도 예. 또 우리나라에서 여러 자료를 보더라도 한 열흘 그러니까 증상 발현하고 나서 열흘 정도는 지나야 바이러스 배출도 줄고 예. 다른 사람한테 감염력도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지금 증상 발현한 거를 기준으로 해도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른 게 아닌가. 남한테 아직 전염력이 확실히 없다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까 그 그림 잠깐 보셨는데 네. 그 차에서 깜짝 유세하러 감염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근데 그 안에 같이 그 경호원이나 이런 분들이 마스크는 물론 쓰고 있었지만 타고 있는데 위험한 행위죠? 그건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같으면 꿈에도 못 꿀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나라 같으면 아예 음악경리실 밖으로도 못 나가게 할 상황인데 그 음악경리실 밖을 나와서 차까지 타고 이동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제 환자를 이송할 때도 음악 카트라 그래서 이제 카트 안에 이렇게 이제 무슨 텐트처럼 생긴데 안에다가 이제 확진자를 넣고 이송을 하게 돼 있는데 예. 본인 스스로 그냥 차에 그냥 마스크만 쓰고 타버렸으니까 사실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하는 그런 경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감염의 위험성에 노출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저게 우리나라는 규정상 불가능한 행위죠. 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절대 지금 저렇게 아무리 VIP라도 저렇게 예. 못할 겁니다. 예. 미국 규정은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해봤는데 저기 규정을 어긴 건지 아니면 그냥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자 그래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아마도 예. 대통령이니까 허락되지 않아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일단 지금 상태로 보시기에는 내일 태어난다 그러고 있으니까 회복은 어느 정도 회복되는 과정에 올라섰다고는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렇죠. 아마 산소 연결하지 않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한 걸 보더라도 일단 호흡곤란 상태는 넘어간 것 같고 예. 일단 회복기에 접어든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연령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이후에 갑자기 다시 나빠지는 경우도 예. 사실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정을 좀 취하도록 해야 되는 시기가 맞긴 맞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대선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서두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상태에서 악화된 케이스도 꽤 있습니까? 예, 되게 뭐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다시 악화되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고위험군의 예, 그 차진가요? 고위험군에서 예.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서 보통은 한 일주일에 열흘까지는 좀 지켜를 보는데 조금 서두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조건, 아까 말씀하신 나이, 체중, 비만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최고위험층에서도 그 최고위 고위험층에 속하는 그런 예. 부류 아닌가요? 예, 그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저런 경우는 반드시 호흡곤란이 없는 환자여도 반드시 병원에 반드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정도의 수준의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떤 위험한 상황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케이스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입원 시 기준으로 본다면. 예. 국내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추석 때 다행히 두 자릿수 유지됐습니다. 보시기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추석 때는 워낙에 이렇게 확진자 자체에 대한 검사나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여러 군데로 떠나 있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받으러 오시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추석 때의 상황이 반영되는 거는 이번 주의 발병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주 안에 얼마나 확진자가 늘 건지 아니면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지 추석 때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적었는지를 이제 판가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추석 때 숫자 작은 거는 좀 약간 낮춰봐야 되는군요. 네, 예. 교수님 그리고 보시기에. 검사 수도 네. 적었는데 그 정도가 발생을 한 거니까 적다고 얘기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기간에 평상시에 평일보다 예. 검사가 반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럼 두 배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럴 수도 거예요? 거의?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검사 모수를 두 배로 늘리면 두 배로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예, 전혀 이제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만큼이나 이제 자꾸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많이 떠나 있으시기 때문에 증상 있는 분들이 검사를 받으러 올 기회를 많이 갖지 예.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부터 증상 나타난 분들이 검사를 받기 시작을 하면 꽤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평소 추석보다는 아시다시피 덜했지만 이동은 그래도 평일보다는 많았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지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 같습니다만 어떻게 약간 증상 나오면 바로 검사 받고 이런 게 좀 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조그만 감기 증상이 있더라도 바로 이제 선별진료소 방문해서 검사를 해주셔야 실제로 얼마나 지금 이제 확진자들이 지역사회 내에 이제 흩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이 방역 완화 조치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네. 일단 교수님 사적으로 보시기에는 사적 견해라는 전제는 어떻습니까? 아직 그 논의할 단계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번 일단, 주에 발병 양상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지금 추석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 이제 막 발병되는 사람들이 본인의 직장이라든지 본인의 뭐 있었던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집단 내에서의 그런 집단 발병을 현재 야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는 적어도 그런 이제 집단 발병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에 10월 9일 이후의 상황에서 단계를 낮출 건지 유지를 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례 중에 하나 눈길을 끄는 게요. 군부대에서 2명인가 3명인가가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을 해서 그 전체 모집단을 조사했더니 뭐 30몇 명이 예. 그렇다면 어느 곳에서도 그런 식의 발병이 될 수 있다는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발병들이 이제 추석 안에 벌어졌잖아요. 군부대 예. 상황.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추석에 다녀와서 확진되는데 아직 증상이 발현되기 이전의 사람들이 만약에 증상들이 확산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여기저기서 이 집단 발병들이 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만 보면 말입니다. 3명인가 2명이 그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 있었는데 30몇 명이 감염돼 있었다는 건 무증상이 그렇게 많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 이제 그 냄새 못 맡는 사람이 증상이 시작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미 그 사람이
무증상이었던 2, 3일 전부터 전파를 시키니까 적어도 4, 5일 이상 이 3명이 여러 사람한테 전파를 이미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30여 명이 이제 동시에 진단된 상황일 거고요. 아마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증상들이 다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무증상 감염기에 전파되는 이런 양상 때문에 이런 한번 집단 발병, 특히 사람이 밀집해서 예. 모여 있는 그런 공간에서 발병을 하게 되면 단위대가 뭐 수십 명, 뭐 수백 명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씀하신 거 들으면 그 상황이 굉장히 우려스럽게 한데 딱히 어떻게 그런 건 예방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내가 무증상일 때도 남한테 전파를 안 시킬 거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해야 되고 마스크를 잘 쓰고 손위생을 잘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무증상 감염 자체가 가장 큰 그런 집단 발병의 그런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 이제 이 방역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이 전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쯤 보면은 1단계 완화 여부는 어느 기준 정도면 이거는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려면 적어도 8월 중순에 이런 2차 유행 시작되기 전 상황들. 그러니까 예. 적어도 확진자도 한 50명 미만, 한 2, 30명대로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감염 중에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이 적어도 한 10% 이내까지는 잡혀야 예. 그런 1단계까지 낮출 수 있는 걸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독감 백신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상온 노출된 독감을 접종한 사람이 늘어서 걱정인데요. 예. 부작용 사례도 자꾸 얘기되는데 그게 어떤 상온 노출 독감 백신 때문에 의한 부작용인지 아니면 일반적 백신에 의한 부작용인지 뚜렷지 않은 거 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빈도가 뭐 한 1000여 명 정도 됐는데 한 뭐 몇십 명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일반적으로 백신을 네. 맞더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요. 예. 일단은 또 중증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백신이 안전한지 아닌지 여부가 이제 2, 3일 내에 발표가 예, 될 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들 잘 봐서 일단은 뭐 안전하다고 나오고 또 두 번째는 효과에 문제가 없다라고 나오면 일단 지금 현재 백신을 더 구할 때도 따로 있지도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접종을 일단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뭐 마지막 선택이긴 하지만 예, 일단은 안전하다 나오면 접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몇 번 여쭤봤는데 데드라인이 언제쯤까지 맞아야 되는 거죠? 독감 백신 적어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최근에 이제 독감 유행이 11월 중순 정도에 유행주의보가 내렸기 때문에 예. 10월 말까지는 되도록 맞으면 좋겠고요. 늦어도 11월까지는 접종을 해주셔야 유행의 한복판인 12월 중순 정도가 유행이 가장 피크에 도달할 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11월 중순까지는 꼭 맞으셔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